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틸엔에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양안 관계 악화 속에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앞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틸엔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며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 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틸엔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이자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 나스닥 상장 일정은 오는 27일로 예정됐습니다. 주식 공모 가격 희망 범위는 주당 18에서 21달러이며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 최대 3억 1,500만 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26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완료되면 웹툰 엔터테인먼트 종목 코드는 WBTN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국내 중소수출 기업들이 겪는 운임비 부담과 선박 부족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 국적 선사인 H&M은 최근 국내 물량 비중을 30% 수준으로 맞추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외국 선사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쏟아지는 밀어내기 물량을 소화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M 관계자는 최근 임시 선박을 4개 추가하는 등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시 선박도 우리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올 1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7만 원 선까지 내어준 뒤로도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7일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또 추세 전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언제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면 구세주처럼 등장해 주시는데 우선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세주처럼 제가 왔습니다. 시장 모두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5분 정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장 관련한 리뷰 세워드릴 겁니다. 리뷰 때 구체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을 좀 모시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3천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개인 투자자의 생각,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힌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데 사실 2,800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려고 배트맨 방송에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피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 눌리고 상승 파동 눌리고 상승 파동 다시 눌릴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121선,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고점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눌리고 나서 3,000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사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피가 다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와는 상반되게 추세 하락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제가 좀 선으로 그어드리자면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증시가 갇혀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테마주보다는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를 노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가 대형주도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는지 제가 섹터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력설비 관련주가 동해석유 테마로 인해서 잠시 눌렸다가 동해석유 테마의 수급이 빠짐과 동시에 전력설비 테마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재룡산업 등등 다양한 전력설비 관련주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삐아라는 신규 상장주, 토니모리, 유통의 강자 실리콘2,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자체 브랜드 기업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신고가 달성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상담 주실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꼭 하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 시간대 20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85,000원 단기 고점 형성한 뒤에 주가가 눌리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85,000선 돌파하고 종국에는 9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우리 시장에서 혼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 그날에 맞게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한 소식 받아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넥스틸 주셨고요. 매수가가 11,760원에 10% 비중입니다.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굉장한 급등을 보였었던 종목이죠. 오늘은 3%대 하락을 보이면서 1,98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매수가를 아주 소폭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문자 상담이라서 정확히 타점을 언제 잡으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추정컨대 영일만 그러니까 포항시추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넥스틸이 다시 오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석유 테마에 돈이 들어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대장주였던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는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잡히는 모습이었고 만약에 영일만 관련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려고 했다면 넥스틸보다는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매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건 다시 오를 수 있냐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자면 넥스틸은 상승 N자 파동이라고 해서 이게 흡사 알파벳 N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N자 파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보시면 N자 파동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오게 된다면 1, 2거래 정도 눌림 파동, 그러니까 음봉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대 음봉이라기보다는 팽이형 캔들이 하나 나오고 도지 캔들로 쉬어갔다가 다시 11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11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보면 21선이 중요한 선이 되겠네요. 9,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9,000원 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로는 13,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원 시스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009원에 15%요. 네, 한온 시스템을 5,009원 매수가 지금 잡혀 있고 비중은 15%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4,965원입니다. 아주 조금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5,009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네. 이 한온 시스템 가지고 상담 주신 적이 몇 번 있으시죠? 아닌데요. 네, 처음이시군요. 근데 이 차트가 지금 바닥 구간인데 네네. 혹시 어떤 이유로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를요. 네. 지금 산 것만큼 더 비중을 실어서 네. 한 6,500원까지 봐도 되는지요. 그러면 이걸 좀 물타기를 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예. 물타기를 하신 거고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그냥 배당금도 있고 네.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네. 그래서 좀 더 실어서 산 것만큼 더 실어서 비중을 네네. 그냥 6,000원 이상 6,500원까지 그냥 가져갔으면 싶은데 그래도 되는 적인지. 네, 한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바닥 구간에 있는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뭐 처음 보실 네. 수도 있는데 저는 꼭대기에 사서 더 꼭대기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 여기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네. 화면 보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잖아요. 네모나 박스. 예. 이거를 거래 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루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예컨대 5월 7일에는 1,100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네네. 누가 정말 많이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사고 팔고 했는데 그때 산 사람들이 많으면 매수한 사람들이 많으면 요 빨간색 캔들이 나오고 매도한 사람이 많으면 파란색 캔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양봉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5월 7일에 보면 뭔가 윗꼬리가 달려 있고 파란 음봉이 보이죠. 예. 그럼 이게 뭐냐면 주가는 결국 누가 올리냐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가 올리는 건데 누군가 물량을 던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거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와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올리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건. 근데 그 그렇겠죠. 사람들의 물량이 바닥 구간에서 나왔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온 시스템이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어떤 호재 이슈가 나오면 그런 거 무시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그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영역이고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영역 안에서 지금 차트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게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정리하자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5,009원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님 비중이 15%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4,635원이 전저점인데 네네. 이거 만약에 무너지고 막 4,500원 떨어지면 예. 우리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손절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전 손절은 안 해봤어요. 손절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네. 시총도 무겁고 실적을 좀 제가 잠시만 볼게요. 네. 재무제표 보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봐도 마갈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뭐 네. 단기 투자자는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그래서 더 싫어서 그냥 내년까지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너무 상관없어요, 좋죠. 기간은. 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게 네. 단기간 승부 보려고 네네. 전화하신 거라면 네. 제가 기술적인 그건 차트로 아니에요. 봤을 때 딱 네. 여기서 끊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네. 시청자님께서 좀 길게 끌고 갈 여력이 네. 있으시면 걱정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그래서 배당금도 보고 한 거예요. 네, 잘 사셨어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예. 제가 타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추가 매수 타점. 네. 지금은 조금 높아요. 아쉽고 4,635원이잖아요. 예. 4,500원쯤 오면 그때 조금 네네.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지금 산 것만큼 더 식어도 되겠어요? 네, 4,500원이면요. 예. 4,500원이면 대신 그 4,500원이어야 합니다. 네. 4,500원일 때 추가 매수하시고 천천히 네. 끌고 가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IMB GX요. IMBDX.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000원에 10%.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체외진단 전문 기업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24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언제나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대응이 어려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게 13,000원이신데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돼요. 매수하고 계속 빠진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기간이? 기간이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이전 상담할 때도 시청자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네네. 대금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를 제가 이렇게 칠해드렸는데요. 네.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뭐 들어보셨죠? 개인 투자자. 네. 투자자가 관심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보유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이 네. IMBDX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 제외하고 다른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표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져요. 오늘은 16억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9시부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래된 금액이 16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갈 거냐면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빠지고 고통의 시간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빠지고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매수가가 13,000원이시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11,240원이에요. 네. 10,000원 잡고 대응해 보세요.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빵 하고 상한가 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 종목 IMBDX가 4월 17일에 7거래 연속 음봉 나오다가 한번 상한가 갑자기 의문의 상한가 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상한가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익절가 나오거든요. 네.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매수는 추가를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요? 네.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네. 손절가는 10,000원 잡아주시고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본전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지션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들어봤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자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고요. 네. 2만 원에 12%입니다. 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2%인데 PCB 관련주죠. 오늘 종가를 네네. 보니까 21,750원입니다. 2%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여보세요? 네. 22,000원이에요. 아, 매수가 22,000원이시고. 예, 네. 잘못 말했습니다.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22,000원이면 약손실 구간이네요. 네, 예. 뭐 이거 약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네네.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내가 사야지, 이 종목은 뭐가 좋아서 사야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대덕전자는 제가 옛날부터 봤었는데요. 네, 이거 옛날에 10,000원 할 때부터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10,000원일 때부터요. 10,000원 할 때부터 해가지고서 네, 옛날에 한 15,700원인가 이때 꽤 많이 샀다가 팔고 해서 재미 좀 봤었어요. 네, 네. 근데 쭉 이제 가다가 요즘 보니까 대덕전자가 조금 좀 22,000원 정도 사면은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오래 들여다본 지 오래서 이거랑 심택이랑 코리아 서킷이랑 다 보고 있었는데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는 그러면 한번 제가 매수해보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덕전자라는 한 종목을 좀 오래 공략하신, 한 종목만 공략하시는 분 좀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잘 공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건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예. 단기 투자 관점에서 네. 사셨다가 네.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고 또 한번 자리 잡아보시고 이렇게 좀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차트 보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네. 이렇게 지금 추세 하락 구간인데 네네.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2만 원 라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차트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요거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네네.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22,000원이시면 그 네네. 추세의 상단 부분과 박스의 지지 라인의 중단 라인 정도에서 잘 사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이제 손절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냐면 일단 2만 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졌다는 것은 주가가 더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면 뒤까지 다 뚫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원 잘 기억하셨다가 2만 원 빠진다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네. 그럼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르냐? 그것만 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오른다면 제가 봤을 때 25,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25,000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27,000원도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가지고 계신데 25,000원에 1차 정리하시고요. 네네. 27,000원에 2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요. 2만 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2만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로 25,000원, 2차로 2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그날 시장에 맞는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개 방송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같이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40원, 30%. 네, 2,34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2,235원입니다. 지금 조금 네.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2,340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수가가 2,340원인데요. 예. 이거를 언제 매수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4, 5일 됐어요. 4, 5일이요? 그러면 예. 이거를 사신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 장기로 가신 게 아니라 단기시겠네요. 그렇죠? 예, 짧게 좀 보고 이제 수익 챙기려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잘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이해하실 수 있게. 올랐잖아요. 예.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예. 그러면 내릴 때도 있어야죠. 지금 내리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 내렸다가 다시 오를지 내려갈지가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맞죠? 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이거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님 좀 대응하시기 편하시겠죠? 예.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용어 나오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61선 라인인데 이 라인 네. 이탈하면은 일단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 네. 가격이 얼마냐면 1,800원이에요. 예. 1,800원 나중에 메모하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1,800원 떨어지면 이거 그냥 잘라내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1,800원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들고 계시다가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3,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차트예요. 예. 그리고 3,000원 오면은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되겠네요. 예.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이게 네. 1,800원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횡보하다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오른다면 3,000원에 정리하시면 되고 내려간다면 1,800원 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1,800선 내려가면 우리가 손절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황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10만 6천 원에 비중은 25%인데 사실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굉장히 든든했던 종목인데 10만 원 선을 좀 이탈을 한 상황이네요. 종가가 9만 7,6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10만 6천 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구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인데 직구 규제, 내수 부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선 긋고 손절가 잡아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해를 기술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학생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평소에 차트 보면 평소에 한 50점 정도 받는 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7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50점 받았던 학생인데 80점, 90점 받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80점 받아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다시 50점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올랐던 모멘텀들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6천 원이면 뭐 그렇게 높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61선 라인인데 주가가 여기서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 본전가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포지션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할 때 9만 5천 원 밑으로 빠진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만 5천 원 또 내려간다면 손절 대응도 꼭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9만 5천 원까지 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손절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다음은 비트나인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130원에 비중이 40%인데 이게 229억 원 유상증자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좀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이 됐죠. 오늘 종가로는 2,700원입니다. 지금 좀 매수가를 이탈을 했고 비중도 적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방송 나와서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세력들에 의해, 세력이라 해서 뭐 다른 뜻이 없고요. 그냥 사전적 정의로 보면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돈 많은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비트나인이 그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때 주가가 빠지다가 여기서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2023년 상반기 때 주가를 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들이 올린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여기 보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흔적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거 전문가님 여기서 한번 매집봉 띄운 거 아니에요? 이 매집봉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안 나옵니다. 이때 상한가 갔는데 이거 상한가 보내고 다음 날에 물량을 던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완벽하게 지금 물량도 없어요. 안 좋은 악재 이슈가 나왔는데도 48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물량을 던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던질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남은 물량을 누가 들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 언저리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요 반등을 노려서 3,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리노공업 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원에 비중은 10%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3%대 하락세 보이면서 24만 7천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한데 전문가님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이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추가 매수도 좀 하시고 오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수급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 연속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로 넘어와서 4거래 연속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음봉을 만든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 투자자인 겁니다. 수급에 잡히고 있죠. 빠질 때 아래 꼬리 만든 세력은 누구냐?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빠질 때 개인 투자자가 담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어집니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빠졌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중요한 회색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121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 라인인데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 이탈하면 어떡하나요? 추가 매수하시면 되죠. 가령 제가 리노공업인데 다른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장기 이평선 이탈하고 쭉 빠졌는데 9만 원 가던 종목이 결국에는 25만 원 갔습니다. 섹터가 좋고 종목 자체가 끼가 있으면 이평선 무너지더라도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시고 비중 확대한 다음에 올라갈 때 파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추가 매수하는 게 좋냐? 비중이 10%십니다. 10 들어가셔가지고 30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해도 좋을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24만 7천 원이면 지금은 조금 비싸고요. 22만 원일 때 추가 매수 10% 하시고요. 20만 원까지 빠질 때 추가 매수 10%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중은 확대됐는데 평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춰지겠죠. 그럼 그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설정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분할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1차로는 22만 원 부근에서 추가 10% 비중을, 또 20만 원 선에서 추가 10%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5%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꼭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1,780원에 10% 비중입니다. 자,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5%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1,3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5%가량 좀 밀려나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세경 하이테크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세경 하이테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리노공업이랑 차트가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거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11,780원이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긴 할 텐데 제가 왜 매도를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지 좀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2,500억 가까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력들이 올린 거죠. 세력들이 올린 건데 중요한 건 올렸다가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질 때 어떻게 빠지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져요. 올릴 때는 이렇게 터졌는데 내릴 때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다는 것은 이 올린 사람들이 안 팔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올렸다가 거래 대금이 만약에 이렇게 빵빵 터진다면 올린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이 종목을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들고 가시고 비중이 10%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매수 딱 지금 좋아 보이네요. 지금 일단 박스 구간 10,000원에서 1,500원 구간에서 1차 매수하시고 9,000원 라인에서 2차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점 낮추시고 비중이 확대되겠죠. 그럼 매수 타점 잡히면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20%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고요. 오늘의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강원랜드구 14,500원에 20%요. 네, 강원랜드를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4,36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아주 소폭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거의 매수가 부근이세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지 좀 되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러면은 신저가 찍고 주가가 이제 바닥이구나 싶어서 사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그 단기로 좀 들고 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장기로 들고 가실 계획이세요?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요? 네, 짧게 보신다는 뜻이시죠? 만약에 빠지는 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손절 치고 가려고요. 근데 만약에 바닥을 빨리 다 잡으면은 네. 한 몇 달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차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보시면 일단 신저가를 찍긴 했는데 그만큼 안 좋은 이슈밖에 없으니까 신저가를 찍었겠죠. 주가가 만약에 좋은 이슈들로만 가득했으면 신고가를 찍었겠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뭐 망할 회사는 아니고 실적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1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도 될 종목이고 이때 5월 31일에 제가 수급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갑자기 빵 터진 게 보이시죠? 요거 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보면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에서 돈이 좀 들어왔네요.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 투자자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할 것 같긴 합니다. 반등을 하면 1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검토하실 거면 13,500원쯤에 한 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빠진다면. 어차피 손절은 일단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맞죠. 들어보니까 손절 계획은 안 하신 것 같고 바닥 구간에서 조금 오를 때 팔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니까 일단 빠진다면 13,500원 요 라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태우셔서 낮추신 다음에 매수가를 낮추신 다음에 주가가 16,000원 선까지 기술적으로 오른다면 그때 전량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부근까지 좀 밀려날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 이후에 16,000원 선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해보자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4,000원에 한 20%. 근데 사고 나니까 막 떨어지네. 네,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밀려나셔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10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에코프로를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한 일주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럼 중요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좀 짧게 이렇게 좀 치고 나오려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바닥 구간이니까 길게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에코프로 처음에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거래 중지인지를 모르고요. 액면 부담. 10 얼마에 사가지고 네네. 저가 모르니까 거래 중지된 거 이런 거 모르니까 네. 그냥 다 손절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거래 정지는 크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옛날 본전 찾을 생각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려버렸어요. 복수를 하려고 들어오셨군요. 네, 네. 근데 복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4,000원 정도면 하실 수 있습니다. 104,000원이요. 네, 제가 이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보시면 이거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갈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네. 다시 오르면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딱 걸려 있어요. 요 초록색 선, 회색 선 보이시죠? 네네. 이거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장기 이평선 61선, 121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상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선만 닿으면 다시 빠집니다, 주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04,000원인데 딱 여기 초록색 선이잖아요.
그럼 복수는 못하네. 얘. 아, 이거 옛날엔 더 많이 잃었어요. 많이 그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예. 꼭 이 종목으로 복수를 하셔야겠어요. 다른 종목은 안 될까요? 예, 그럴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자리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네, 근데 요 네. 초록색 선이 60일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인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러면 네.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우리 시청자님 빨간불 뜰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10만 뭐 5천 원, 6천 원 그때 오면 정리하시고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요즘 강한데 화장품 이런 거 전력 설비나 이쪽 있잖아요. 반도체나 바이오. 너무 막 이래 가가지고 무서워서 못 샀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 방송 자주 봐주시고 일단은 요거 오를 때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전화 상담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시청자님. 계세요. 네. 네, 이렇게 상담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루닛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91,000원에 비중은 10%이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46,3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을 좀 많이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일까요? 네, 루닛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빠지는 종목들 가령 뭐 아까 강원랜드라든지 방금 전 우리 시청자님 상담 제가 도와드렸는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주가가 눌리는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장기로 들어가셨어요 여쭤봤죠. 왜 이걸 제가 여쭤봤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느냐에 따라 제가 솔루션이 달라집니다. 장기로 들어갈 거면 2차 전지 들고 있으면 되죠. 제가 왜 초록선, 회색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올라올 거니 정리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업황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분할 매수하시고 길게 보셔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근데 이 루닛을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제가 단기로 가실 건지 장기로 가실 건지 몰라서 제가 투트랙으로 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자, 일단 내가 루닛을 단기로 들어오셨다. 근데 91,000원이시면 사실 단기로 들어왔다가 물리셨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다면 단기로 들어오셨으면 6만 원 올라올 때 자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6만 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색 선이잖아요. 6만 원 올라오면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반도체, 바이오로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장기로 들어왔다가 지금 주가가 빠져서 종목 상담, 문자 상담을 주신 거라면 괜찮습니다. 의료와 AI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얘가 루닛이 대장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태우셔서 매수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46,300원인데 46,000원, 45,000원 빠진다면 한 45,000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45,000선까지 빠진다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럼 비중은 늘어나는데 평단가는 낮춰지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고 가시고 올라온다면 전고점인 13만 원, 지금 당장 13만 원까지 힘들고 올라온다면 10만 원,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차트니까 그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의 전략을 좀 들어봤죠. 단기 접근이라면 6만 원 선까지 반등을 노려보시고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장기적인 관점이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죠. 45,000원 부근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민되는 종목들을 끙끙 앓기보다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그날 시장에 맞는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니까요. 공개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장기 투자의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까 단기로 대응을 해보자 들어봤고요. 우리 기술은 3,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단 손절 라인은 1,8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CJ 대한통운은 손절가 9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